원정화 씨는 최근까지도 종편 같은 방송에 나와서 스스로를 난파 간첩이라고 말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4살 때부터 본인을 키운 양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다른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동아는 원 씨가 사실상 간첩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고, 한겨레 신문은 원 씨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원정화 씨를 둘러싼 가짜 간첩 의혹을 김지혜 PD가 정리했습니다. 네. 나는 보위부의 보자도 모른다. 북한 보위부 소속 간첩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원정화 씨가 지난 2월 의붓아버지인 김동순 씨를 만나 말한 내용을 신동아가 보도했습니다. 원 씨는 아버지 김 씨에게 자신이 보위부 간첩이 아니고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재판정에서 인정했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내용이 신동아에 실렸습니다. 신동아에 따르면 원 씨는 1996년 탈북한 후 한 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에서 인정했던 2002년과 2006년 미리북 혐의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원정화 씨에게 간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중국 단둥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의 김규학 부대표와 관련된 진술도 2008년 수사 당시와 최근 신동아 보도가 다릅니다. 수사 때는 2002년부터 김규학의 지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최근엔 김규학을 2004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신동아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지난 22일 원정화 씨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 씨는 아버지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고 했던 진술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뒤집었습니다. 아버지까지 간첩이라고 말해야 형이 가벼워진다고 검사가 회유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이미 2008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SBS는 원정화 씨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간첩, 그것도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TV 취재진 역시 원정화 사건 수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원정화 씨의 자백이 수사 당시 회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TV가 만난 원정화 씨의 지인은 혐의를 인정하면 칼기 폭파범 김현희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는 말을 원정화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정화 씨도 국민TV 취재진을 만나 여전히 자신이 간첩이라면서도 양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진술은 거짓이었음을 재확인해줬습니다. 간첩 사건을 자주 맡아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원정화 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정화 주변에는 정보사령부, 국가정보, 기획내사가 오래전에 왔고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아마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인 게 밝혀질 겁니다. 원정화 씨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참 구시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1900년대 일인 줄 알았는데 2008년 일이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조작 사실이 정말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국정원의 그 존재 의미 자체에 좀 퇴색이 가지 않나. 유우성 씨 사건의 조작 증거가 무더기로 드러난 데 이어 원정화 씨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군인을 유혹해서 군사 정보를 빼내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납치해서 북으로 보내고 거기다 외화까지 북으로 보냈다. 자, 이런 혐의라는 거죠? 네, 주요 혐의가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입증하려면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증거가 원정화 본인의 자백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대부분 말에 의존한 겁니다. 그때요, 그 수사당국이 원정화 씨에 대해서 통신 감청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국민TV 취재진이 통신감청 원본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검찰이 감청 기록 중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부분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요약본을 원본과 비교해봤는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간첩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마치 간첩의 대화 내용처럼 발췌해서 왜곡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고은 PD가 보도합니다. 원정화 씨가 간첩 혐의를 받았을 당시인 지난 2008년, 계보인 김동순 씨도 간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원 씨에게 지령을 내린 고위급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원정화 씨의 집 전화를 감청한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CD와 수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당시 제출된 수사 보고서입니다. 정체가 폭로되면 북한 여자라는 소리만 들통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만 전화해라와 같이 김동순 씨의 말들 가운데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발췌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녀의 대화 맥락을 보면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먼저 정체가 폭로되면 이라는 발언이 나온 통화 내용입니다. 부녀는 함께 했던 무역 사업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북한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이 탈북자 신분이면서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여자라는 소리만 들통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라는 사실을 북측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딸에게 대한 김 씨의 당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없는 글자를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핸드폰으로만 전화해라 라고 적혀 있지만 원본에는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자 하나를 끼워 넣어 전체 의미를 왜곡한 겁니다. 김동순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출됐던 수사보고서는 법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비틀고 조작한 게 분명해 김 씨가 무죄를 받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모녀 간첩 발표에 따른 정치적 충격만 남았을 뿐 수사 보고서의 조작과 김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래서 어디 당시 수사 결과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원 씨의 최근 고백을 토대로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중 한 분으로부터 서너 번 난파된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들었다. 원정화 씨는 최근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2008년 검찰에서 김동순 씨와 관련해 이런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씨의 이 진술은 조서에 아버지가 남한에 3번 침투한 것으로 들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 씨가 자신의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언니, 동생을 엄하게 가르쳐 회초리를 든 적이 많다. 이 진술은 저와 언니, 동생이 어릴 때부터 김동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원정화 씨는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이런 식으로 왜곡돼 적혀 있는 것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세히 알게 됐다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폭탄주를 마시게 해 만취 상태에서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서를 천천히 읽은 다음 지장을 찍으려 하면 사건을 담당했던 윤모 검사가 대충 보고 찍으라며 면박을 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는 술이 들어갈 수 없지만 원 씨 조사 때는 예외였다고 전한 검찰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는 답할 가치가 없는 주장들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원정화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초 촛불 전국이 뜨겁던 시기에 나온 탈북자 1호 여간첩 사건. 자, 그 당시 어떤 사건으로 규정됐던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신혜 PD가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원정화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2008년 8월, 검찰과 경찰, 여기에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놀랄만한 발표를 합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원정화 사건입니다. 합수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간첩의 증거는 원정화 본인의 자백이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본인이 워낙 분명하게 자백을 한 상황이라 수사 결과 발표로부터 불과 2달 뒤 원정화 씨는 공판 2번 만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 씨는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당시 합수부는 원 씨만 간첩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정아 씨의 의붓아버지인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며 이른바 부녀 간첩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동순 씨는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대응총국 소속으로 외화벌이를 해 북에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정아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원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군부대 안보강연을 하다 만난 정훈장교 황모대위는 원 씨가 성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자 원 씨에게 군사 정보를 빼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원 씨의 진술이 증거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진술이었고 그나마도 신분이 불안정한 조선정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원정아 씨 집에서 가사일을 도왔던 여성과 그의 아들은 원정아 씨 부녀가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합수부가 발표했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간첩사건 수사 결과가 진술 당사자의 진술 번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